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힐링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홍수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번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데요. 보통 직장인들이 번아웃이 왔을 때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치부하다 증상이 악화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아웃과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번아웃의 핵심 증상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소진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거리감이 생기고, 또 동료나 고객들에 대해서도 이제 냉소적이 되거나 또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일에 있어서도 의미가 없어지고 또 성취감이 이제 많이 감소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통 월요일 아침에 아주 일어나기 힘들어진다든지, 업무 효율이 떨어져서 평소에 하던 일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더불어서 이제 수면 패턴이 깨지고 식욕이 저하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이제 휴일에 쉬고 나서도 이렇게 에너지가 회복이 안 된다면 번아웃이 아닌가 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번아웃 자체가 이제 질병명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가장 흔한 게 이제 우울이라든지 무기력감, 불안감, 불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상 혹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동반된다면 약물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장애가 심하다, 수면제를 쓸 수도 있고, 수면 리듬을 조절해 주는 약을 쓸 수도 있고요. 우울감이 심할 경우에는 항우울제, 불안감이 심할 때는 이제 항불안제를 쓸 수가 있고, 또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집중력이 저하된다든지 기억력 저하가 있다든가 그러면 여기에 도움되는 약들도 도움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번아웃이 약물 치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번아웃의 원인이 업무 환경과 같은 외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이제 문제 해결력이나 스트레스 관리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보통은 약물 치료, 상담 치료,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배운다든지 생활 패턴을 조절하는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치료를 진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 목적은 지금 당장 심한 증상을 완화시켜서 다른 기법들을, 치료적인 개입들을 받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번아웃이 있다고 해서 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말할 수가 있겠죠. 기능 저하라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다든지, 식사를 자꾸 거른다든지, 자기 개인 관리를 잘 못해서 위생 관리도 후해진다든지 이런 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수면장애가 심해져서 잠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혹은 너무 일찍 깨서 그 다음부터는 잠이 들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신체 증상 같은 게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통도 있고, 소화불량도 있고, 가슴이 답답하다, 어지럽다, 이런 증상들로 불특정하다 보니까 내과나 신경과를 주로 찾게 되는데요.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과를 찾는 경우가 많죠. 네 번째로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문제 해결력도 떨어져서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중요한 신호가 되겠고, 감정 문제입니다. 감정 조절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짜증내고
우울감이 심해진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이런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우울감이 심해져서 자살이나 자해 생각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걱정입니다. 별일 없나 자꾸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치료를 좀 받아보라는 권유를 해본다든지, 내가 힘든 상황인 것을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번쯤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휴직이 치료 옵션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휴직을 권유한다면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개 80% 이상은 직장을 유지를 하면서 치료를 병행하고 있고요. 휴직을 권한다면 첫 번째로는 업무 수행 자체가 아주 불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 두 번째는 업무 환경 자체가 이제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라서 휴직을 하지 않으면 증상이 완화될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는 자해나 자살 위험성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때 휴직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휴직했을 때의 장단점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함께 상의하면서 환자가 납득이 가능할 때 휴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휴직이 마냥 좋지 않은 이유는 휴직했을 때 오히려 무력감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휴직에 대한 불안감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가능하다면 업무량을 조절하고 업무 방식을 개선을 해서 치료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휴직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미리 좀 치료를 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정신과를 찾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 추세가 더 빨라진 것 같고요. 저희 병원 통계만 봐도 직장인들은 80% 이상이고 대부분 한 20, 30대,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번화학과 연관된 정신과 진료가 최근 5년 사이에 한 서너 배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IT계라든지 금융계, 의료계, 교육계, 서비스가 상당히 많고 또 제조업에 관련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장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일상으로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뻔없이 쉽게 오니까요. 저희 병원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입사 한 3년에서 7년 사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 정도 되면은 승진의 문제도 있고 자기 경력에 대한 고민도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그래서 번아웃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다른 연령대로는 한 40대 초반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또 관리직으로 승진을 하면서 업무 과중이 생기고 번아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는 이런 분들 말고도 고위직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주 찾아오시는데, 그게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정신과 진료의 문턱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아웃은 치료 효과도 정말 좋습니다.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보통 2, 3개월 이렇게 치료만 해도 상당한 혼전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1년 후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인식이 상당히 좋아져서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하고 자체 내에서 상담실도 많이 운영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구하시고, 이제 그러고도 더 힘들다면 이제 정신과를 방문해서
치료와 상담을 병하면서 좀 건강하고 효율적인 직장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힐링스병원 정신과 전문의 홍수정이었습니다. 번아웃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일 수 있는데 혼자 이겨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초기에 적절한 도움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